자, ERP 인사 2급 문제 1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11번입니다. 자, 당회사의 2024년 1월 기속급여 지급일자는 1월 25일 대상자 중에서 재관리 형서 사원이 개인적 사유로 휴직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재관리 형서 사원의 휴직 내역을 보기와 같이 등록한 뒤 모든 지급 대상자를 급여 계산을 할 때 과세 총액은 얼마입니까? 입니다. 단, 급여 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이용을 해줍니다. 자, 이거는 첫 번째,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일단은 이제 휴직 지급률을 80%만큼 줘야 되기 때문에 설정을 해놨고요. 질병휴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장이신 분들은 이제 몸이 엄청 많이 아프긴 하거든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그래서 병원 가는 일이 많아져요. 그렇다 보니 휴직을 신청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질병휴직을 신청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인사정보 등록에서 이 재갈 형사에 해당하는 휴직 신청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80%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급여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급여 계산할 때 월급에서 80%만큼 적용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인사 정보 등록을 좌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휴직 사유는 300번 질병휴직 재갈 형서를 좌클릭합니다. 왜냐면은 몸이 많이 아픈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은 막 허리도 아프고 막 그래야 진짜 아마 아프실만도 할 것 같습니다. 아프면 안 되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됐고, 오래 근무하신 분이에요. 게다가 이분은. 자, 그렇기 때문에 재직 정보를 봤을 때 지금 사무직이네요. 네, 허리 아파서 그런 거라. 허리 아파서 질병휴직을 신청하신 것 같습니다. 생산직인 줄 알았는데 사무직이구나. 자, 휴직 사유는 질병휴직입니다. 그래서 휴직 기간을 자 여기에 넣어줘요. 사실 이제 나이가 이제 좀 이렇게 좀 오래되고 이러다 보면은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특히 허리하고 머리가 많이 아파요. 사실 다리가 아픈 경우는 거의 없고요. 특히 생산직이신 분들은 주로 이제 허리하고, 그러니까 다리가 아프니까 허리까지 아프잖아요. 그래서 허리를 좀 많이 다치시는 경우도 많고 다리가 좀 많이 아프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이제 오래되고 이러다 보면 손가락도 많이 이제 아프고 이러다 보니 질병휴직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휴직 기간을 다 선택을 해줘요. 자, 휴직 기간은 2024년도 1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자, 복직일은 언제인지 안 적혀 있는데 그냥 15일로 잡죠. 휴직 사유는 질병휴직이에요. 휴직 지급률을 80%로 잡습니다. 퇴직 기간에 적용을 합니다.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 확인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휴직 기간을 적용을 했고요. 그러면은 급여의 80%만큼을 지급을 해주는데 15일 정도 이제 휴직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에 이제 해당했을 때 이 월급이 지금 519만 5,833원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80%만큼 적용을 해줘요. 그러면은 수기로 계산할 때는 이제 15일치만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을 만약에 했어 하면은 이 정도로 줘야 되는데, 근데 반만 근무했잖아요. 그래서 나누기 15, 30, 4월 1월로 31일까지니까 다시 잠시만요. 다시 할게요. 이 금액이죠. 곱하기 15 나누기 1월 며칠까지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2011290이 되는 거예요. 이게 15일치만큼 계산했을 때고, 그럼 나머지 15일은 어떻게 되냐면은 대체로 이 금액만큼 적용이 되는 거죠. 아마 컴퓨터가 이렇게 아마 적용을 할 것 같은데 얼추 아마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애가 설정을 다 해놨고,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뭐냐?
이제 급여 계산해야잖아요. 그래서 급여 계산은 급여 관리에서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에 자 클릭합니다. 자, 기속은 2024년도 1월로 잡습니다. 지급일은 동시 해가지고 조회 눌러줘요. 근데 뭐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월급직이니까 이제 뭐 생산직인 경우에는 시급이니까 그것만 잘 잡아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해가 급여 계산 해가 클릭해서 계산 누르면 이렇게 되고, 제가 형성인 경우에는 기본급이 아까 얼마였죠? 519만 5,833원이잖아요. 그래서 기본급이 이 정도 잡히는 거예요. 4156 660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뭐 기본급만 잡았을 때는 이제 80%만큼 해당이 되니까 4156560인데, 아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맞네. 이거는 31일치 근무를 해서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컴퓨터가 이렇게 31일로 계산을 해서 80%만큼 주니까 헷갈리네. 그냥 이렇게 해 이런 느낌. 근데 원래 원칙은 휴직을 한다고 치면은 휴직에 이 정도 금액을 잡고 나머지 금액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이거든요. 급여 계산할 때는. 근데 컴퓨터가 계산할 때는 에휴 씨 그냥 해. 그냥 한 달치 그냥 다 싱글로 해. 이렇게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고 연습할 때 한번 보여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과세 총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과세 총액은 재갈 형사 한 명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를 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급여 총액을 봐서 과세 금액이 얼마냐면은 368,19370원이 됩니다. 근데 이 금액이 여러분들이 계산했을 때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냐? 첫 번째는 재갈 형사에 대한 설정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유로 인해서 안 맞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두 번째는 ERP 프로그램 자체에서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래서 안 맞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유사값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오프라인이면은 한번 봐주면 되는데, 근데 온라인상에서 댓글 올라와도 사실상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딱 한계가 딱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12번입니다. 당회사는 2024년도 1월 특별급여 소득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보기의 지급 대상 요건으로 지급일자를 직접 추가하여 급여 계산 시 대상자의 실지급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단, 그 외 급여 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 등록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 이 문제는 매차 나오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두 가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상용직 급여 입력으로 하면 되고요. 그 첫 번째는 뭐냐? 그 첫 번째는요, 기초 환경 설정에 클릭을 해서 여기 세 번째 라인에 보시면은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 있어요. 이렇게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이 있는데, 그러면은 상용직 급여 입력과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번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봅시다.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을 자 클릭합니다. 자, 기속은 언제냐면은 2024년도 1월 31일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1월이죠. 자, 특별급여인지 아니면은 상여인지 이제 문제에 적혀 있고요. 특별급여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특별급여를 해주면 돼요. 동시냐 분리냐, 이거는 분리로 잡아줍니다. 자, 직종별 급여 형태별이고요. 급여 구분은 특별급여. 근데 상여인 경우에는 상여 계산을 잡는 이 방법이 있는데 이걸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특별급여는 그냥 특별히 급여 더 주는 거니까 그럴 필요는 없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특별 지급 대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특별 지급 대상을 인천 지점이고요.
직종은 사업장의 사무직입니다. 월급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사업 인천 지점의 생산직입니다. 월급입니다. 이렇게 해서 특별급여를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컴퓨터가 누구 이제 사원인지 다 땡겨 와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해주면 되고, 다 있으면은 그냥 나가면 돼요. 저장은 다 돼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까 11번 문제와 똑같이 급여 관리에 자 클릭을 해서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에 자 클릭합니다. 날짜는 1월이고요. 지급일 하면은 아까 우리 입력했던 부분 있죠. 여기에서 조회키 누르면 돼요. 자, 금액이 맞나 안 맞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지금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급여 계산에 자 클릭을 해줘요. 자, 체크 다 해줘야 돼요. 체크 안 해주면 이렇게 뜨고요. 자, 계산 누르면 돼요. 완료되었습니다. 뜨면은 노이선 이렇게 해서 뜹니다. 이성준, 오진영 봅시다. 이성준 맞아요? 옳지 않죠. 그 다음에 오진영 옳지 않은 거를 물어보는데 왜 옳은 거를 왜 찾는 것 같지? 잠시만요. 그 다음에 강민우, 그 다음에 김화영입니다. 이 문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12번의 공식 답은 4번입니다. 자, 공식 답은 4번이고요. 대상자 실지급액, 실지급액이구나. 실지급액으로 옳지 않은 거.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자, 실지급액입니다. 세전금액을 보면은 당연히 이제 강민우가 맞는 걸로 보지만 실지급액은 다르죠. 4대 보험 다 적용해야 되는 금액 이후에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지급액을 자 한번 봅시다. 저처럼 이렇게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근데 실수를 할 수도 있죠, 충분히 이 문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보면은 자 여기 차인지급액 이제 위에 이제 보시면 돼요. 자, 노이선에 이제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이성준 2501-970, 오진영 2338510, 김하영 1545890, 그 다음에 강민우 1306-200입니다. 세후 금액을 물어보는 거니까 세전 금액을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근데 만약에 실지급액이 아닌 지급 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보면 4번이 답이 돼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세후 금액을 물어보니 1, 2, 3번은 맞는 거고 4번이 틀린 거죠. 그래서 A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24 2급 문제 13번입니다. 당 회사는 초과 근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보기의 기준을 토대로 2023년 12월 기속급여 구분 정영수 사원의 초과 근무 수당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근무 수당을 계산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원단위 금액은 절사합니다. 채정 임금 시급은 원단위 금액을 절사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냥 절사하려면 하고, 그 채정 임금 시급은 절사하지 마라 이 뜻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두 가지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매일체 나옵니다. 참고로. 혹시 이 문제를 더 보고 싶다 그러면은 23년도 4회부터 6회까지 여기에 11번부터 20번까지 이 문제 난을 한 번 더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해결 방법은 늘 한결같은 첫 번째 그 인사 정보 등록에서 여기에 이제 시급을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근태 결과 입력에서 이제 1유형하고 2유형을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방법을 잡으시면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는 인사관리에 좌클릭해서 인사 정보 등록에 좌클릭합니다. 자, 1유형 근무 수당. 자, 누구냐면은 정영수입니다.
자, 정형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일단은 이 사람의 급여 정보를 봤을 때 연봉이 얼마인지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자, 연봉을 볼 수 있는 단축키 뭐였죠? 앞에 얘기했죠? 컨트롤 F3입니다. 자, 컨트롤 F3번에 자, 연봉에 자, 클릭해가 이렇게 해주시면은 확인 누르면은 시급이 얼마예요? 16,493원입니다. 시급 좀 높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거는 끝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급여 관리에 자, 클릭을 해서 근태 결과 입력에 자, 클릭합니다. 자, 근태 결과 입력에 클릭을 하면 기속은 언제냐면은 2024년도, 2023년도 12월입니다. 지금은 언제예요? 25일. 그렇죠. 좋아요 누르면 돼요. 자, 친절하게 정형수에 자, 회색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어떤 걸 볼 거냐. 지금 인류형은 지금 평일 연장 근무 시간에 토일 정상 근무 시간에 곱하기 2예요. 그럼 어떤 걸 볼 거냐. 자, 여기 위에 거 보면 돼요. 밑에 거 보지 마세요. 예. 자, 위에 거 보면은 평일 연장 근무 시간. 자, 14시간 반입니다. 자, 14시간 반이면 소수점 얼마예요? 14.5죠. 자, 그 다음에 평일, 토일 정상 근무 시간 6시간 45분. 여러분, 6시간 45분이면은 어떻게 잡아야 돼요? 6.45 잡아요? 큰일 납니다. 6.75로 잡아줘야 되죠. 선생님, 저 처음인데요. 6.7 어떻게 잡았어요? 이게 물어볼 수 있죠? 예,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시간을 잡을 때 15분 단위로 이렇게 이제 잡아요. 15분 단위로 잡으면은, 그러니까 쿼터씩을 잡아요. 쿼터. 그러니까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이제 다 있잖아요. 예, 15분에서 20분이었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쿼터라고 하면은 영어로 15분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4분의 1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60분에서 15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1로 잡으면은요. 4분의 1로 이제 잡으면 돼요. 그러면 1에서 1 곱하기 1 나누기 4 하면 돼요. 그럼 얼마예요? 0.25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눈높이를 맞춰줘요. 그럼 전체가 1이니까 곱하기 2 나누기 4 잡으면 돼요. 그럼 얼마예요? 0.5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전체가 1이니까 1 곱하기 3 나누기 4로 잡으면 돼요. 얼마예요? 0.75가 되는 거죠. 그럼 요건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4 나누기 4가 돼요. 그럼 얼마예요? 1.0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돼요. 이게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45분은 얼마예요? 0.75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6.7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일 심야 근무 일수 4시간 15분. 그럼 얼마예요? 4시 15분이면 얼마를 해주면 돼요? 그렇죠. 얼마? 2호가 되는 거죠. 0.25. 이렇게 되는 거죠. 토일 연장은 얼마예요? 2시간 반. 2.5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더해서 계산을 해주면은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시급 얼마? 16,493원. 절사하지 마라 했어요. 자, 이 절사하지 마라 의미고, 그 다음에 곱하기.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14.5 더하기 6.75 가로 닫고 21.25가 돼요. 곱하기 2. 얼마예요? 70만 952원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랬어요? 요거는 원단위 절사하라 했죠. 700950이 됩니다. 근데 절사 안 하면은 약간 저기 10원 단위 정도 차이는 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493 곱하기 4.25. 다시 하요. 4.25 더하기 2.5. 뭐 얼마예요? 2.5죠. 곱하기 2.5. 27만 8,319원인데 9원 빼고 27만 8,319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자, 이제 계산을 했어요. 해가 700-950 더하기 278310 해가지고 979260이 돼요. 자,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에요? 13번 답에. 그렇죠.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14번입니다. 당 예산은 일용직 사원에 대하여 사원별 지급 형태를 구분하여 일용직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보기를 확인하여 2024년 1월 기속 지급일 중 매일 지급 대상자를 직접 반영한 후에 급여 계산을 할 때 해당 지급일의 급여 내역에 대하여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단, 급여 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 등록 기준대로 확인합니다. 자, 14번, 15번 문제는요, 일용직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는 일용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일용직이면은 일용직 관리로 자 클릭하시면 되죠. 자, 이 문제선 기속 지급일 중 매일 지급 대상자를 직접 반영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조건이 이제 깔려 있습니다. 자, 지급 형태, 매일 지급, 지급일, 지급 대상자, 생산부이고 시급인 사원, 평일 10시간에 토요일 2시간, 비과세 만원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일용직 급여 입력비 계산에 자 클릭을 하면은 지급일이 2024년도 1월에다가 지급일을 1번으로 했을 때 조회를 하면은 아무도 안 떠요. 그래서 이 조건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까지 이제 학원에 있었는데 학원에 있을 때 얘기하죠. 선생님 이거 안 떠요 이러면서 오류 있는 거 아니냐고. 오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조건에 따른 사람을 찾아서 본인이 직접 넣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은근히 이 문제에서 시간을 많이 끄시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일용직 사원 등록에서 일단 생산부이면서 시급인 사람을 먼저 조회를 합니다. 아주 쉽게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일용직을 해가지고 반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해결 방식은 일용직 사원 등록에 자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이 고용 형태 다시 부서가 있고요. 시급이 있는데 생산부이고 시급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 김인사 있죠? 자, 그 다음에 최민용이에요. 1번, 8번, 그 다음 9번, 그 다음에 14번, 1번, 8번, 9번, 14번이죠. 그 다음에 16번, 이렇게 돼요. 그러면 1번, 8번, 9번, 14번, 16번이었나? 5명인가? 이렇게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해놨다가 시험장 때 그래갖고 거기에 번호 있는 거에 넣으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제가 확실한 방법 알려준다 했죠. 자, 위에 칸에 이제 보시고 그냥 치면 돼요. 사업장은 필요 없고요. 부서는 생산부. 급여 형태는 뭘로 해주면 돼요? 시급. 조회 누르면 돼요. 딱 5명 뜨죠. 1번, 8번, 9번, 14번, 16번.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찾으면은 엄청 빠르죠.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일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에 자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이 조건을 토대로 자 2024년도 1월로 잡습니다. 지급일은 언제냐? 매일 지급. 프로젝트는 뭐예요? 없죠? 조건은 뭐예요? 사업장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아까 조회를 하면 안 뜬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아, 선생님 다 설정해놨는데 왜 다 안 떠요? 이러면은 대상자 추가 이걸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아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실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인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총 대상자가 2명 빼고 다 합격시켰거든요, 제가. 근데 그 2명이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인사 2급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게 보시면 되고. 제가 퇴사할 때까지는 인사 2급 다 합격시켰거든요. 회계가 ERP 회계 2급도 전부 다 합격시켰고요. 자, 그래서 대상자 추가를 하면은 이렇게 1번, 8번, 9번, 14번, 16번 깨알자랑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확인 누르면 돼요. 근데 오히려 다 뜨네, 이번엔. 자, 확인 누르면 돼. 자, 1, 8, 9, 14, 16. 끝.
자, 그러면 이게 끝이냐? 아니죠. 이 사람 시급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시급은 다 입력이 돼 있어요. 일용직 사원 등록에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확인해가 하면은 여러분들 시간 다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그러면은 뭐 하냐? 다 클릭해요. 다 체크해 놓고 일괄 적용이 자 클릭을 해요. 그러면은 일괄 적용은 다 똑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평일을 10시간 잡아요. 01000 100 잡으면 100시간 돼요. 여러분 100시간이 근무 못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하루에 10시간 이렇게 되고, 일괄 적용은 평일만 잡으면 돼요. 토요일 같이 잡으면 안 돼요. 토요일은 토요일 따로 잡아야 되고요. 비과세만 하나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러면은 일단 평일분은 다 반영이 되죠.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토요일 거 잡아줘야 돼요. 00200 이렇게 해서 적용 누르면 토요일 것도 따로 나와요. 자, 이렇게 해주면 끝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일용직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찾는 거는 시간이 그렇게 걸리진 않는데 이게 답을 체크하는 시간대가 너무 걸려요. 그래서 그게 조금 좀 단점이 되긴 한데,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시간을 조금 확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1번 봅시다. 해당 지급일의 대상자는 31일 중 27일을 근무하였으며 해당 대상자는 4대 보험 금액과 소득세가 공제되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의 이 31일 중 27일 근무했다는 걸 확인하려면은 요 개인정보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전체가 27일 했냐 안 했냐 이걸 보는 거예요. 자, 김인사부터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잡아서 27일 근무했다는 거 맞죠? 그다음 모든 대상자의 4대 보험 금액과 소득세가 공제되었답니다. 그럼 이거는 뭘로 봐야 돼요? 개인정보는 일수로 봐가지고 확인을 다 했어요. 월지급액을 봐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의 월지급액. 자, 그러면은 4대 보험이 다 돼 있냐 안 돼 있냐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돼요. 그렇네. 문인이가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없죠. 그래서 다 공제됐다 라는 건 틀린 거죠. 문인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게 소득세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공제됐다는 거는 틀린 얘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해당 지급일자 실제 지급된 금액이 가장 많은 사원은 김인사이고 실제 지급된 금액은 1176만 5,480원이다. 김인사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지급액이 이제 차인지급액이 1176만 5,480원이에요. 나도 이 월급 받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자, 그 다음에 일용직이 이렇게 많이 줄 리가 없어요, 사실. 시험이니까 이런 거지. 자, 그래서 2번에 대한 얘기는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해당 지급일자의 비과세 신고분은 682만 3,180원이 지급되었으며 생산직 적용 여부가 함으로 설정된 사원에게만 비과세분이 지급되었다. 자, 그러면은 이게 함으로 되어 있는지 뭐 아닌지 뭐 이걸 어떻게 확인할 거냐라고 했을 때 개인정보를 보고 이렇게 확인을 해요. 자, 그러면은 비과세가 어떻게 돼 있냐라고 했을 때는 요 비과세 신고분 이렇게 보면 되고 같이 봐야 돼요, 결국에는. 그래서 김인사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생산지 적용은 안 하면 돼 있죠. 문인이는 안 함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안 했을 때 월 지급액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비과세 신고분은 문인에 대해서는 없다는 거가 되는 거고, 왜냐면은 비과세 적용 안 함으로 돼 있으니까. 나머지는 비과세 적용 다 해놨으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번에 대한 얘기는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백석준 사원은 현금 지급받았으며 고용보험은 63,360원이 공제되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백석준을 자 클릭을 해줘요. 백석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금 고용보험이 63,360원이 공제되어 있다는 거는 확인이 돼요. 자, 확인했고 그 다음에 급여는 현금 받았대요. 그럼 개인정보에 봐가지고 계좌 이체 은행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럼 현금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현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4번에 대한 얘기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부분 몇 번? 1번이 틀렸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심하면은 다 맞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15번입니다. 2024년 1월 기속 일용직 급여 작업 전 아래의 보기를 기준으로
김향기 사원의 사원 정보를 직접 변경하고 급여 계산을 했을 때 해당 지급일의 모든 지급 대상자들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의 합계는 얼마인가 입니다. 단, 그 외 급여 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 등록된 기준에 따릅니다. 자, 이 문제는 자, 볼까요? 일용직 사원 등록에 자, 클릭합니다. 자, 김향기 사원의 사원 정보를 직접 변경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향기에 자, 클릭을 합니다. 자, 김향기에 자, 클릭을 하면은 자, 여기에 사원 정보 변경을 생산지 비과세 적용한가 4대 보험을 다 적용하는 걸로 바꿔줍니다. 자, 다시 자, 생산지 비과세 적용을 함으로 해주고 고용보험 4대 보험을 다 열어 바꿔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다 바꿨죠? 그럼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선생님, 이거는 왜 다시 들어와요? 가끔 가다가 저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 주고요. 자, 그러면은 다 적용이 돼 있죠. 그래서 일용직을 이제 적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급 형태는 일정 기간 똑같아요. 14번과 똑같이. 그래서 이제 보아서 이제 일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에 자, 클릭합니다. 자, 지급일은 2월달 거죠. 다시 지급일은 기속은 1월. 자, 그 다음에 지급일은 2번 일정 기간 지급으로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업장으로 해가 조회 키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김향기에 대해서는 적용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과세, 4대 보험 공제 다 돼 있는 거 좀 받고, 자, 그러면 똑같이 여기를 체크해 줍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고 그 다음에 일괄 적용 자, 클릭합니다. 자, 일괄 적용 시간은 10시간 01000입니다. 100 하면 안 돼요. 010이에요. 그래서 평일 해가지고 만원 비과세 해주고요. 토요일 2시간 잡아줍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다시 클릭해서 토요일 00200 잡아줘요. 토요일까지 잡히죠. 자, 이렇게 해주면은 모든 준비는 다 끝났어요. 자, 이 문제에서 그럼 봤을 때 실지급하는 합계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봐요. 자, 그러면은 실지급액을 한번 봅시다. 전체 실지급액. 그러니까 한 사람만 물어보면은 한 사람의 개인정보라든지 월지급에 보면 되거든요. 근데 전체는 이제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 전체에 해당하는 급여 총액 차인 지급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예요? 41894700원이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RP 인사 2급 문제 16번입니다. 당회사의 인사 2급 회사 본사 사업장 기준 4분기 과세 총액과 비과세 총액은 얼마입니까? 단 사용자 부담금은 제외합니다. 자, 16번부터 20번까지는 급여관리 쪽에서만 보아줍니다. 다른 거 1차 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만 보시면 돼요. 현황 조회. 자, 그러면은 사용자 부담금이 이제 키워드가 돼요. 항상 그 인사 2급을 볼 때 이 문제 나오면은 사용자 부담금을 보고 이 키워드를 유출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볼 거냐? 사용자 부담금 이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간급의 현황을 자, 클릭합니다. 자, 조회 기간은 언제냐면은 2023년도 4분기예요. 그럼 4분기면 몇에서 몇 월이에요? 그렇죠. 10에서 12월. 자, 과세 비과세죠. 자, 사업장은 본사고요. 사용자 부담금 어떻게 돼요? 포함이에요, 제외예요? 포함.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과세 총액은 얼마예요? 123575620이 돼요. 자, 이게 되죠? 다시. 자, 다시. 자, 이 금액이 되죠? 그럼 비과세는 얼마예요? 합계. 이것만 봐야 돼요. 1013310. 맞는 거죠. 그렇죠. 비과세 총액은 10133 010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죠.
2번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16번의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17번 문제입니다. 자, 당회사는 전체 사업장 기준 2023년 12월 기속 지급일은 1번입니다. 급여 구분의 대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근무조별 대장을 집계하여 확인했을 때 근무조별 지급 공제 항목의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대장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안 나오거든요, 거의. 그래서 이거를 이제 키워드 유출을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의 키워드는 이거 대장이 키워드가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총무라고 했을 때는 뭐가 메인이에요? 급여가 메인이잖아요. 급여 더하기 대장. 그럼 뭐예요? 급여대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급여대장을 자 클릭해 줍니다. 자, 급여대장을 클릭하면은 자, 기속은 언제냐면은 2023년도 12월이에요. 자, 지급일은 1번이고요. 사업장 조회인가요? 그렇죠. 사업장 아니죠? 근무조별이죠. 예, 근무조별 해서 근무조별 뭘로 봐야 돼요? 지급공제 항목이는 거죠. 여기 보시면 돼요. 그럼 1조에 해당하는 기본금 얼마? 3,562만 860원. 그 다음에 2조에 해당하는 근속수당은 얼마예요? 근데 그 외 수당으로 돼 있죠. 근속수당이.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했을 때 출력 항목을 좌클릭해줘. 출력 항목에서 지금 근속수당이 체크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근속수당 체크를 해줘요. 그렇게 해서 적용 누르면 근속수당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2조의 근속수당 얼마? 80만원. 그 다음에 2조의 고용보험 얼마예요? 253,750. 그 다음에 3조의 사회보험 부담금 얼마? 1095360이 돼요. 그래서 17번의 답은 몇 번이냐면은 1095350의 금액이 틀렸다는 거가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보시고 하시면 되고, 혹시나 없는 부분은 이 출력 항목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18번입니다. 부서별로 월별 급상여 지급 현황을 조회하고자 합니다. 2023년 4분기 국내 영업부 부서 기준으로 조회 시 부서 전체 월별 급상여 지급공제 항목 내역으로 알맞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단 지급 구분 100번 급여로 조회를 합니다. 자, 이 문제에 해당하는 키워드는요, 이겁니다. 급상여 지급 현황입니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급상여 지급 현황에 대해서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거냐면은 급상여 집계 현황. 자, 클릭합니다. 자, 조회 기간은 2023년도 4분기 10에서 12월이에요. 자, 지급 구분은 급여로 봐야 되는 거죠. 자, 사업장이고요. 자, 근데 이제 봤을 때 이제 부서로 이제 조회를 하는 거죠. 부서는 어디? 국내 영업부 이렇게 해가지고 항목별로 조회해요. 부서 전체니까 항목별로 이제 조회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보면 되죠. 근속수당 150만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은 급여 합계가 있어요. 여기 5,625만 9,840원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보험은 얼마예요? 1682970 이렇게 돼요. 그럼 공제합계는 얼마? 공제합계는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은 이 금액이 되는 거죠. 얼마? 6976350원이 돼요. 자, 그러면은 18번에 있는 답은 얼마예요? 이게 이제 금액이 안 맞는 거죠. 4번에 있는 금액이. 그래서 18번의 답은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1, 2, 3번은 맞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19번입니다. 당회사는 3000번 인사 2급 강원 지점 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 2023년 3분기 급여 집계 현황을 부서별로 구분하여 집계하고자 합니다. 2023년 3분기 동안
지급 구분이 100급여인 지급 내역 중 직무 발명 보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부서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자, 여기 인트가 돼요. 직계 현황. 요게 키워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직계 현황이라는 이 비슷한 이름이 존재를 해요. 자, 어떤 거냐면은 이겁니다. 항목별 급상여 지급 현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지무와 보상금이 지금 항목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항목별 지급 급상여 현황을 자 클릭합니다. 자, 기속은 언제냐면은 2023년 7월에서 9월입니다. 자, 지급 구분은 이제 뭐냐면은 급여가 되고요. 사업장은 문제에 보시면은 강원지점 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잖아요. 그러면은 강원지점 빼고 이 두 개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직계 구분은 직무 발명 보상금이라고 하면은 밑에 뜹니다. 항목별로. 그래서 이제 부서로 조회를 하는 거니까 부서별로 해가지고 조회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직무 발명 보상금이 있고요. 자, 직무 발명 보상금에서 여기서 가장 많이 지출된 그거를 찾는 거예요. 자, 어딜까요? 관리부죠. 그렇죠. 관리부 210만 원이 제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2사 2급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회사는 전체 사업장에 대해 수당별 지급 현황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다음 중 2023년 하반기 동안 야근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원은 누구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요, 수당별 지급 현황이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현황 조회를 볼 때, 이제 수당별 지급 현황에 대한 내용에서 비슷한 이름이 있어요. 여기 있죠? 수당별 연간급 현황을 자, 클릭합니다. 자, 조회 기간은 2023년도 하반기 동안이니까 7에서 12월이 됩니다. 자, 수당 코드는 야근 수당이 됩니다. 사업장이고요. 자,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 물어보죠. 자, 이렇게 해서 야간 근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냐? 자, 박용덕. 그 다음에 이성준. 그 다음에 오진영. 그 다음에 정수현입니다. 자, 여기에서 못 받는 사람 누구예요? 그렇죠. 이성준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풀이 및 해설이 다 끝났습니다. 인사 2급은 한결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실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간 싸움이 좀 많기 때문에 그만한 숙련성을 좀 많이 올려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ERP를 보시고 제 거 보시고 합격하신 분도 꽤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믿고 보아주시면은 또 감사할 따름이고 혹시나 이제 제가 가끔 가다가 틀리는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그냥 넓게 이해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뭐 제가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오프라인이라고 하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온라인으로서는 원격하는 거 외에는 해결하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원격할 수 있는 그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댓글로 해도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라는 얘기밖에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려면은 유튜브 보시면서 설치하시면 돼요. 하는 방법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아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ERP 인사를 준비하면서 인사 2급 자체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실 가치는 있고요. 그래서 저는 향후 이후에 이제 좀 더 확장을 해서 이제 앞으로는 ERP 전문 위주로 좀 할까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ERP를 이제 정작 시험을 준비하면서 자료가 너무 많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그러한 부분에서 좀 ERP 전문으로 좀 해서 그래도 시험 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고요. 사실상 이제 제가 영상을 올린 거는 한 명이라도 보면은 저는 계속 업로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후에 이제 보시는 분도 있고 이전에 이제 해가지고 보아 주셨던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향후 이후에 이제 또 보아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 명이라도 보면 저는 계속 업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진행할 거고요. 블로그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영상이 괜찮다면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 3월 마지막 주가 됩니다. 아마 일정은 예상으로 봤을 때 아마 대략 한 3월 23일 정도 그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3월 23일 시험 잘 준비해 주시고 한 달 조금 남았긴 하지만 제가 2월 17일에 업로드 하면은 아마 그때 아마 20일쯤인가 그때 저기 원서 접수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서 접수 시작하시고 그래도 열심히 준비해서 꼭 합격하시고 그 다음에 인사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다음 3월달 시험 끝나고 나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시험 잘 치시고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